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엔진 하나 봅시다. 자동차. 자, 자동차 엔진의 내부에는 뭐가 들어가죠? 엔진 내부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기름이, 그죠? 공기 중에 잘 태워질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죠. 그죠?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있는 기름에 불을 붙이죠. 그죠? 기름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쭈그러듭니까? 밖으로 팍 퍼져나가나 봅니다. 퍼져나가려고 하죠. 그죠? 이렇게 퍼져나가려는 운동. 퍼지려는, 발산하려는 운동이죠. 그죠? 자, 발산하려는 운동은 어떤 운동이다? 양운동이죠. 그죠?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운동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밖에 에워싸고 있는 이런 어떤 금속이라든지, 뭐 기타, 이 엔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어떻게 해요? 가두려는 운동이 강해요? 밖으로 튀어나가는 운동이 강해요? 그렇죠. 가두려고 하죠. 그죠? 가두어주는 운동. 자, 가두어주는 운동, 주워 담는 운동은 뭐예요? 어떤 운동? 음운동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음운동을 밖에서 해주고, 밖으로 안 튀어나가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밖으로 안 튀어나도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에서는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안과 밖에서 무엇이 양운동과 음운동이 이루어지니까 뭐가 발생하더라? 움직임이 발생하죠. 그죠?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이 폭발력을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정해줘가지고 차의 여러 가지 실린더 축 이런 걸 이용해서 차가 움직이게 하죠.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양운동과 음운동이 조절되어 있다는 거죠. 양운동과 음운동. 이렇게 음운동을 꽉 잡아주는 거죠. 밖으로 이쪽으로는 튀어나올 수 없다. 저 밑으로만 튀어나가라. 운동, 화운동은 뭐예요? 양운동을 발산하니까 그쪽으로 압력이 약한 쪽으로 확 튀어나가죠. 그럼으로써 양운동, 음운동이 서로 조절됨으로써 뭐가 발생한다고요? 운동이 발생한다는 거죠. 운동. 그래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운동과 변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살아있다. 이 삶과 죽음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삶과 죽음의 차이. 그 삶과 죽음의 차이가 뭐겠냐? 삶과 죽음이 어느 사람도 물으니까 뭐 사는 거나 죽은 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이 고달프게 뭐 세월 보내시는지 뭐 사는 거나 죽은 거나 뭐 별 차이가 없다는 분도 있는데 살아있다는 거하고 죽어있다는 거 뭐 여러 가지 특성에서 우리가 뭐 생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뭐 유기대사가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역학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차이는 운동의 차이예요. 운동의 차이.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움직여서 변화가 있는 것. 그 다음 죽어있다는 것은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움직임이 없다. 움직이지 않고 굳어있는 것. 그런 것이 죽은 모양의 속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인체에서도 양운동, 음운동을 맡아서 다루어주는 인자가 서로 조절되어 있다. 조절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어떤 과정? 활발히 움직였다가 다시 쉬었다가 활발히 움직였다가 다시 쉬었다가 하는 어떤 한쪽으로의 그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어떤 운동이에요? 시간적인 음량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적인 음량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있다고 해요? 생명력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또 어떻게 해요? 변화의 과정을 생산적으로 걷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 어린이 이 동화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시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래서 황금알을 매일매일 하나씩 얻으니까 이거 뭐 황금알 하루 만에 이거 하나씩 너무 양이 안 찬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뱃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황금알이 있을 거니까 아예 그냥 거위를 잡아가 배를 가르니까 그죠? 그 안에는 황금알이 있다 없다?
황금알이 자라다 만거나 있겠죠, 그죠? 자라다 만개 있든지, 그 다음 황금알은 없더라, 이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만물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신생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과정요? 신생이라는, 결국, 이전의 음양운동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무엇이든 새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새로 태어나는. 그래서 이렇게 새로 태어나서 생명력을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음운동, 양운동 이것이 끝없이 교환되면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밝음과 어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이 어떤 공간에 차지하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이쪽에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쫙 비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한편에 그늘이 진다. 자, 이 그늘이 진데 이 그늘을 그럼 지워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도 그러면 또 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에도 전등을 밝힌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에 있는 그림자는 좀 약해지겠죠. 약해지고 약한 그림자 이쪽에 남는데 그러나 그림자는 어디에 또 숨어 있다. 이 물건의 밑에 밑바닥에 가만히 보면은 또 붙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쪽이 빛이 발생하여 있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뭐예요? 빛과 그림자가 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빛과 그림자는 서로 싸우고 부수어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결국은 뭐라고요? 빛은 적당한 그림자를 만들게 되고 이 그림자는 또 뭐예요? 빛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어진 거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죠. 칠흑 같은 것에 뭐 그림자가 전부 다 뭐 칠흑이니까 빛이 있어야 뭐예요? 그림자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빛과 그림자가 뭐냐면 조화로운 비율이냐, 조화로우냐, 조화롭지 못하느냐. 즉 낮과 밤의 길이가 어떻게 해요? 조화로워야 어떻게 해요? 만물이 생명력을 오래 간직하고 생산성을 오래 가진다는 거예요. 낮과 밤. 우리가 뭐 낮은 좋은데 밤이 싫다 이거예요. 그럼 밤낮 할 것 없이 밝혀보자 이거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생명력을 유지하느냐? 생명력을 유지 못합니다. 사람이 밤잠을 안 자고 뭘 하는 것과 같다? 일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음양이란 서로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시간적인 뭐예요? 선후. 앞과 뒤의 이라고 하는 선후로서 결국은 끝없이 서로를 밤은 낮을 먹여 살리고 또 낮은 밤을 먹여 살리는 원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양 우리 계사전 주역 계사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음양지도라고 하는 거, 음양의 도라고 하는 거, 부부의 도와 같다. 그래서 그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먹여 살려서 생산하는 관계와 같다는 거죠. 꼭 이 남자 여자 동간이 아니라 서로가 해야 할 역할과 역할을 선후를 뒤집어가면서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을 생산하기도 하고 생명력을 오랫동안 가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양합덕이라는 말도 나옵니다만은 음양이 서로 합하여 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사랑을 해서 자식을 만든다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동작이 아니고 음과 양이 무엇을 해? 서로 적당히 밀고 당기고 밤을 뿌리고 낮을 뿌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해요? 만물이 그 화생하는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음양합덕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우리의 음양은 사실 많은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해도 끝이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음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공간적으로 양의 형태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요 운동이다. 이 정도만 잘 이해하셨어도 음양이라는 것이
서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앞뒤로 밀고 당기면서 생명력을 가지는 곳이구나. 그걸 갖다가 정리해 주신다면 기본 개념에는 접근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음양이 이제 결국 이제 좀 더 조합된 형태를 우리가 이제 나열해 놓은 것이 이제 오행이에요. 오행. 우리가 이미 뭐냐면 이 음양이라는 문자나 오행이라는 문자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대자연이 있었다. 대자연. 문자 이전에 대자연이 있었다. 문자가 먼저 나왔느냐, 대자연이 먼저 나왔느냐? 대자연이 먼저 나왔다. 그래서 대자연이 겪어가는 과정을 보고 뭘 만들었다? 문자를 만들었다. 문자를 만들었는데 제일 크고 단순하게 대자연이 겪어나가는 운동이 뭐냐? 바로 음양이더라는 거죠. 음양. 대자연이 어떤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 어느 시간 아침이 오고 나니 해가 떠서 환해지고, 근데 환해지니까 만물이 다 튀어나오고 발산하고, 그 다음에 해가 지면서 밤이 되니 만물이 어떻게 해요? 다시 우러들고 수축하더라. 그래서 이게 제일 크고 단순한 측면으로 자연의 운동을 관찰한 것이 바로 음양이다. 자연의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시간적으로나 좀 더 섬세한 형태로 접근하게 되는 것이 오행인데, 이 오행 이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거예요? 준하추도예요. 준하추도. 자, 이렇게 조금 더 계절적으로 이 운동을 갖다가 조금 더 쪼개 보니까 싹이 트고 만물이 밖으로 솟아오르는 운동을 하는 게 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솟아오르다가 옆으로 번져요. 옆으로 번지는 계절이 여름이더라. 그리고 가을에 이르니까 어떻게 돼요? 도리어 마르고 굳고 단단해지더라. 마르고 굳고 단단해지더라. 그 다음에 겨울에 이르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웅크리다. 전부 다 웅크려가지고. 전부 다 웅크려가지고 움직이지 않더라. 자, 전부 웅크려. 자, 겨울에 깨구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문님. 곰도 자고, 그 다음 벌레는 각종 벌레들 다 엎드려가 자죠. 인간만 이 전기지물이, 이제, 좀, 다른 동물보다, 아주 그 전기지물에 속한 동물에서 겨울에도, 이렇게 움직입니다만은, 그 대자연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준하추동의 어떤, 계절적인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운동을 달리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자로서 우리가 옮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봄운동을, 대체 봄에 무엇에서 제일 활발한 변화가 오느냐? 나무라고 하는 사물도 되고, 또 이 목운동의 속성은 뭐예요? 나무는 어떻게 해요? 자꾸 솟아오르려고 하죠. 그죠? 자꾸 솟아오르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목운동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목운동. 그래서 이제 봄을 무엇으로 해요? 봄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 운동을 대체로 목의 운동과 흡사하다. 자꾸 솟아오르려고 하고 삐져서 나가려고 하더라는 거죠. 삐져서 올라가려고 하더라. 그 다음에 그 다음 계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뜨겁고 더워져서 뭐예요? 이글거리죠. 만물이 더워져서 발산을 자꾸 하려고 한다. 만물이 더워져서 발산을 자꾸 하려는 운동을 하니까 이걸 어떤 운동? 흡사 무엇과 같다? 불기운과 같은 운동으로 보이시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을에 이르니까 어떻게 돼요? 만물이 마르죠, 그죠? 딱딱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딱딱해지기 시작하더라.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속성을 많이 가진 것이 보니까 지상에는 뭐예요? 금의 속성. 단단하게 굳어져가지고 딱딱해지는 기운을 가진 것이 지상에는 뭐가 금석과 같더라는 거죠. 쇠와 돌,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 성질이 딱딱하고 굳어진 모양이죠. 예, 그래서 그 가을의 그 변화 과정을 뭐라고 했다? 금이라 했다. 예, 가을의 변화 운동. 그 다음에 예, 겨울은 뭐예요? 찹고 엉기어 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차갑고 엉기어 있다. 예, 응축한다. 예, 그 다음에 어둡다. 차갑다. 이런 기운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것이 뭐라고요? 예, 수화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변화를 쭉 겪어나가니까 봄, 여름, 가을 쭉 겪어나가니까 만물의 운동이 어떻게 해요? 솟아올랐다가 펼쳐졌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예, 수그러들었다가 한 곳으로 모여지더라는 거죠. 예. 꽁꽁 얼어붙는다. 자, 꽁꽁 얼어붙는 거는 어떤 운동? 예, 수운동이 돼요. 수운동. 예, 응고대에서 꽁꽁 얼어붙어 있죠. 예. 자, 이렇게 예, 튀어나오고 발산하고. 자, 이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양운동이죠. 그죠? 예, 봄, 여름에는 밖으로 튀어나간다. 그 다음에 가을, 겨울은 어떻게 해요? 예, 오그러들어서 응축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크게 보면은 뭡니까? 이렇게 양운동, 음운동이죠. 양운동, 음운동. 그럼 조금 쪼개보니까 솟아오르는 것이 많을 때가 있고 벌어지는 게 많이 있고요. 이것을 뭐예요? 목운동과 화운동으로 쪼개놓고, 그 다음에 금운동은 뭐예요? 밑으로 내려오르는 운동하고 한 곳으로 도로 모여드는 운동하고 이런 운동에서 조금 선전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루어지는 기본적으로 순환성이나 운동인데 여기에 이제 중간 단계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행저 토운동입니다. 토운동. 이 토운동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이제 발산되어 나가는 것을 극단적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고 극단적으로 그 다음에 다시 음운동을 돌아서 가는데 이때는 뭐냐면 계절적으로 보니까 요 중간쯤 있겠죠. 그죠? 여름과 가을에 도대체 뭐가 저런 작용을 할까? 우리가 나무가 쭉 자라다가 벌어져 가지고 잎이 무성하다가 녹음이 막 우거져요. 그죠? 녹음이 우거지면은 우리가 봄에 아주 파랗다 연두색 그 싹이 잎과 싹이 어떤 색깔로 변해요? 좀 짙은 녹색이 되죠. 짙은 녹색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 불기운이 가해지면 타죠. 불기운이 가해지면 탑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분적으로 타기 시작하면서 그 연두색 잎이 어떻게 해요?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검은 색깔이 밑에 깔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사람이 어디에 대인다, 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대자연은 그 기준이 봄만 와도 양운동, 봄만 돼도 양운동의 온도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것이고 또 여름에 적당히 타요. 적당히 타는 운동을 하는데 이때 더운 기운에 의해서 타기도 하고 안으로 뭐예요? 또 찌기도 하고 우리 늦여름에는 뭡니까? 막 찌지요. 날씨가 습기에 의해서 막 푹푹 쪄요. 그죠? 이 찜으로써 결국 뭐가요?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나가죠. 자, 이렇게 만물이 그 무성해서 양기의 끝에 와서 벌어져 있는 상태. 그런데 이게 튀어나가지도 않고, 더 튀어나가지도 않고, 수그러들지도 않더라고요. 더 튀어나가지도 않고. 튀어나가지도 않고, 수그러지도 않으니, 어느 운동으로 엮기에 힘들더라. 어느 운동으로 엮기에 힘들더라. 그래서, 어떻게 이 가운데에 이것을, 중매를 하는 기운이 있구나 해서, 이 중매자로서 무엇을 해? 토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토의 기운이 뭘 한다? 양과 음의 무슨 자? 중매를 씁니다. 중매 역할. 그래서 가운데에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오행의 어떤 일반적 설명에서 들으시게 될 겁니다만 이 토는 뭐냐면은 공간적으로 어디에 들었냐면 중앙에 속해요. 중앙. 가운데.
가운데 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과 음을 중매를 서는 거죠. 그죠? 양 보고는 튀어나가지 마라. 더 못 튀어나게 잡아주고 다시 음운동으로 돌려주죠. 그죠? 그렇게 중매를 서줌으로써 결국 또 하나의 기운을 우리가 설정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목, 화, 토, 금, 수라는 우리가 5가지로 5가지 어떤 운동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닌다. 이게 다닌다는 뜻입니다. 오행이라는 것은 여기 행자는 뭐예요? 오성이 아닙니다. 오성. 우리가 목화 토금수 이러면 목은 나무다. 화는 불이다. 토는 흙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쉬운데 이게 목화 토금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런 운동을 하면서 자연은 어떻게 해요? 다닌다는 거예요. 다닌다. 그래서 오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이걸 무슨 사물처럼, 목이라는 것은 사물처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행을, 이 세상을 구성하는 무슨 원소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원소가 아닙니다. 이거는 원소가 아니고 시간과 운동이에요. 시간과 운동. 목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은. 비집 올라가려면. 화는 착 벌어진다. 벌어진다. 그 다음에 토는 뭐예요? 벌어지긴 벌어졌는데 더 벌어질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서서히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 수그러드는 과정이 이 금운동, 수운동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다? 오행의 원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이란 말을 붙였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이게 금이 사물이라서 사물이라면 이런 말 행이란 말을 필요가 없겠죠. 행이란 원래 다니는 거잖아요. 다니는 거. 다니는 행. 그죠? 이렇게 자연이 운동하는 양상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제 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살이에서도 이제 음양적으로 우리가 기본 크게 보면은 이렇게 음양이죠. 양운동, 음운동. 조금 더 섬세하게 쪼개보니까 목운동과 화운동으로 쪼개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운동과 수운동으로 쪼개볼 수 있더라. 그 다음 그 중간에 어떻게 해요? 토운동이 조절을 하고 극단을 막아주더라.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음양오행을 다 설명하는 무리가 있긴 한데, 일단 그 음양오행의 출발이 저런 대자연의 운동을 보고 하나의 측면을 관찰한 것이다. 그리고 음양오행은 모두 뭐라고요? 시간적인 운동. 이것을 적은 것이지 사물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다. 적은 것이 아니다. 이것부터 첫 개념을 잡아주신다면 뒤에 이해하시는데 별 무리가 없을 걸로 합니다. 오늘 이 정도 욕심내고 다음 시간에 오행과 또 더 확장된 역의 모양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